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 노인의 정의에서 보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아이고 죽어야지 하는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오래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 말에 대한 굉장히 좀 약간 그 중요하긴 한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되게 오래 사신 거 보고 참 되게 참 되게 말에 대한 신기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주제는 치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아마 몇 주에 걸쳐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 어, 저번 주 토요일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TV에서 이제 40대, 50대들이 이제 치매에 걸린다는 이제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혹시 그러한 뉴스를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또는 주변에 그 40대 또는 50대 분들이 치매에 걸렸다는 분을 이렇게 있으신 분을 알고 계시는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저희가 치매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렇게 알면서 좀 이거에 대한 심각성 또는 이를 잘 이렇게 저희가 알면서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치매에 대한 전조 증상 그리고 이제 원인은 되게 다양하지만 제가 뽑은 좀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치매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인간의 뇌세포는 20살이 지나면 매일 10만 개씩 사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노화에 따른 치매와 나이에 관계없이 이제 오는 혈관성 치매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혈관성 치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대, 50대 사람에게도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뇌혈관 장애, 즉 뇌졸중이나 뇌동맥 경화증 등으로 인해서 또는 이제 원인 불명의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뇌혈관 장애라는 거는 이제 심한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뇌졸중 후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혈류 어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막힌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뇌동맥 경색으로 인해서 뇌세포 기능이 이제 떨어지는 이제 증상을 이제 얘기하고요. 알츠하이머병은 이제 원인 없이 돌연 발병해서 서서히 악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치료제가 현재는 솔직히 없습니다. 예, 없고요. 그리고 현재 치매 환자의 기억력과 인지 장애만을 이제 개선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고 사실상 그 미국 FDA라고 가지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이제 거의 같은 이제 기능을 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근래에 가장 최근에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하나 이제 받긴 받았는데요. 이제 솔직히 이것도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원인을 치료하는 치료제는 없다라고 말씀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방 백신 치료약이 없고 예방 보험만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인지기능 장애가 생긴 인격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질병이 아닌 증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치매 첫 번째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이 50에서 70%가 있고요.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뇌 퇴행성 병변이 오래 진행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치매가 굉장히 저희 사회적으로도 비용이 굉장하게 지금 드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미 45분이 지났잖아요. 시작하고 나서. 그러면은 15분에 이제 한 명씩 이제 환자가 이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그럼 벌써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3명의 치매 환자가 이제 벌써 발생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 하루 이제 1인을 돌보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거의 2천만 원에 육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전조 증상이 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 좀 몇 가지를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정신적인 긴장이라든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만성 알코올 중독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내밀어 보라고 하셨을 때 혀가 미세하게 떨리는 이제 그런 증상들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는 치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퇴행성 뇌질환의 그 일부로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파킨슨 병이 있는데 파킨슨병 환자들도 이렇게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면은 동일하게 혀가 미세하게 떨리는 현상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귀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다른 점이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죠. 그 귓볼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선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그 선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귓볼에 주름이 그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귓볼에 주름이 있는 분들을 이제 MRI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이제 그 뇌 속에 작은 혈관들이 미세하게 막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었고요. 이제 또한 이 귓볼이
여기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주름이 있으신 분들은 그 치매에 걸릴 확률도 높을 뿐더러 또한 심장 쪽으로 혈류가 가는 게 좀 약간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조금 많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눈이 있거든요. 이렇게 눈에 망막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의 좀 이렇게 반점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반점이 의미하는 게 이제 치매가 걸릴 확률이 조금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퀸스 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은 치매 환자 중에서 25%의 환자가 이 망막에서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색 반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일반인들의 경우는 이제 약 4%의 정도가 이 노란색의 이 반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아까 이제는 그 반면승 리더님께서 이 고지혈증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고지혈증 환자들 보시면은 대충 이분이 고지혈증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약간 짐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혹시 그걸 어떻게 아신 줄 아실까요? 네, 그렇죠. 여기 이쪽 위에 보시면 이게 노란색, 여기 이쪽에 하얀색 이 흰자 부분에, 망막 바로 위 흰자 부분에 노란색의 약간 이렇게 띠가 있거든요. 노란색 띠가 있으면은, 이분이 그 고지혈증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저희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100%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망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필드에서 좀 사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자면 만성 염증을 먼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이제 동일하게 박명수 리더님과 김현선 리더님도 염증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언급을 계속 해주셨어요. 그래서 염증이 저희 그 증상 그리고 이제 질환들의 유발하는 게 굉장히 공통적인 그 원인이 바로 염증인데 이게 바로 뱃살인 거죠. 특히 비만 중에 내장 지방이 축적된 복부 비만. 그리고 이 내장 지방이란 건 염증 유발 물질을 계속적으로 분비하는 비정상적인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장 지방 비만 축적은 만성 염증을 유도시키고 또한 노화와 퇴행성 질병을 촉진하는 걸 여러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와 더불어서 장내 안에 있는 저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저희 다들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미생물 분포를 균형 자체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뱃살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누수증후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누수증후군의 정의란 이제 장내 상피세포가 치밀하게 결합되어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게 정상적으로는 근데 장내 유해균 또는 뭐 이러한 뭐 미생물들 또는 뭐 이런 글루텐 등 되게 각종 다양한 인자로 인해서 이러한 독소에 의해서 장내 안에 있는 결합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소와 이런 유해 물질들이 이쪽 안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몸속으로 이제 들어와서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게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병이 장누수 증후군이랑 좀 연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체내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당연히 뇌신경세포 간의 신호 전달 시냅스가 파괴가 되는 겁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을 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슐린 저항성 이렇게 여러 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이란 혈당을 조절하는 이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 이런 걸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인슐린 호르몬이 과부하게 걸리게 되면 작동 능력이 저하로 인해서 인슐린이 굉장히 분비가 많아지는 현상을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양으로는 이 인슐린 분해 요소 또는 IDE 또는 영어로 하면은 인슐린 디그레이딩 인자임이라고 하는데 이 인슐린 분해 요소의 활성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인슐린 분해 요소 역할이 말 그대로 인슐린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한 아밀로이드 베타 이게 저희가 이제 그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이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희 요즘에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조각을 분해시키는 게 바로 이 ID 즉 인슐린 분해 요소입니다. 예.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게 되면 인슐린 분해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또한 이로 인해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또한 이제 분해가 이제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너무 많으면은 이제 인슐린 분해하느라 이제 바빠지게 되면서 베타 아밀로이드를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률이 이제 높아진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수면 부족.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글림프계,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청소를 담당하는 이제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 그 글림프계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베타 타우 단백질 청소를 이제는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각종 노폐물을 이제 청소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6시간 미만 내 수면 습관은 이제 질병을 초래할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는 김인선 리더님이 하신 것처럼 질문을 저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깊은 숙면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네, 채팅창에 얼른 네, 넣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되게 다양한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이제는 되게 네, 불같이 네, 채팅창에 지금 넣어주시는 거를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여러 지금 칼슘, 단백질, 비타민들을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좀 태아닌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태아닌 같은 경우는 신경 안정과 이제 카페인을 억제를 시키고, 저희가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이제는 어, 글루탐산이라는 이 물질과 결합을 해서 뇌세포의 흥분을 이제 억제시키는 예,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신 안정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불면을 해결할 수 있고요. 대신 이거는 이제 보조 역할로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굿슬립 밸런스라는 이제 영양소도 있죠. 네, 그것도 저희가 잘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려보자면은 이제 원인으로 알츠하이머를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게 만성염증, 인슐린 저항성, 수면 부족 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네, 저희 강의